그러니까 환율이 하락하는 데 베팅해서 환율 방어를 함으로써 굉장한 위험한 게임을 하는 겁니다. 국민연금 자산을 이렇게 외환 방어나 시중 금리 인하를 위한 시장 개입에 동원하면은 이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교수님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세계적으로 이제 고금리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한국 부동산 대출 시장은 점점 금리가 낮아지고 있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 그 경제를 잘 컨트롤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이 가지고 오는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그러시죠. 지금 미국뿐 아니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서구의 시장금리와 주택대출금리는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당선 이후에 트럼프 레이션이라고 그래서 감세나 고관세 정책이 다 고금리 기조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세계가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방향을 역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지 조금 더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 모기지 금리만 하더라도 7%를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30년 한국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금 2.9%에서 3.6% 사이예요. 두 나라 간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10년짜리도 2.6에서 3.35로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금리는 2% 내지 3%인데 반해서 미국 모기지 금리는 지금 7%를 돌파해서 양국 간의 금리차가 너무 크다라는 거하고 이러한 이유는 한은과 금융당국이 인위적으로 시장 개입을 통해서 지금 시장금리를 억누르고 있는데 이거는 부동산 경기를 떠받치기 위한 인위적인 시장 조작입니다. 반면에 이거는 환율에는 악재입니다. 그러니까 통화 공급량을 늘리고 유동성을 늘린다는 얘기는 우리 원화 가치가 사실 희석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외국 투자자의 눈으로 보면은 당연히 우리 환율은 치솟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려되는 건 이렇게 금리 차가 너무 커지면 이거는 헤지펀드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어요. 왜? 헤지펀드는 시장하고 역행하는 거시경제의 흐름에 반해서 일어나는 무리한 억누름이나 이런 게 그 먹이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그래프가 미국의 시장금리가 지난해 10월만 해도 6.1%였는데 한 석 달 사이에 빠른 속도로 치솟아서 7%가 다시 넘어가고 있고 미국의 30년물 모기지 금리는 10년물 국채금리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인들은 집을 사가지고 보통 10년에 한 번씩은 모기지 금리를 갈아타 왔기 때문에 오히려 10년물 금리하고 30년물 모기지 금리하고 이제 이렇게 그 연계성이 강한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 한국의 부동산 경기를 보면 지방은 지금 가격이 죄 빠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버텨주고 있는 게 지금 서울 집값인데 서울도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매량이 계속 급감하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어떤 하락세를 암시하고 있는 이러한 그 그래프인데 실제로 서울의 집값도 지금은 상승을 멈췄어요. 그 다음에 거래량도 서울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건설산업연구원이 내놓은 전망치에도 보면 전국 집값은 올해 좀 떨어질 건데 특히 지방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버텨주는 게 서울과 수도권이라 그렇게 크게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떨어져도 한 마이너스 1% 정도일 거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러한 전망치보다는 예상외로 수도권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고 서울조차 지금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원래
한국과 미국의 시장 금리는 연동화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렇게 통화력 공급과 단기 유동성 공급으로 지금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데 이런 게 나중에 격차가 더 벌어져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서서히 정상화되는 게 아니라 정상화되는 과정에서는 잘못하면은 이게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면서 정상화되기 때문에 그때는 시장이 좀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시각을 갖고 이 부분을 우리가 관심 있게 관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더 큰 문제가 내재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시장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 통화력 공급과 유동성 공급만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입김에 의해서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국민연금이 우리 한국의 장기국채를 아주 대량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게임이라고 보여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국민연금의 그 자산별 구성을 보면 주식은 해외 주식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지금 해외 주식 비중이 한 35.5% 되고 국내 주식 비중이 한 12% 정도 되는데 채권은 정반대예요. 국내 채권 비중이 한 30% 되고 해외 채권 비중은 7%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가격이 싸고 수익률이 높은 예를 들어서 미국 국채 대신에 가격이 비싸고 수익률이 낮은 한국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투자의 기본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미국 10년물 국채는 수익률이 4.6%예요. 한국 10년물은 2.8%입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 10년물 국채는 액면가의 63%의 돈을 주면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국 10년물 국채는 액면가의 77%를 줘야 지금 시장에서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익률도 미국 국채는 연 4.6%를 보장해 주는데 한국 국채를 사면 수익률이 연 2.8%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느 국채를 사시겠습니까? 상대적 가격이 싸고 수익률이 높은 국채를 사는 게 이게 순리입니다. 그런데 연기금은 지금 반대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국채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우리나라 원화 방어와 시장금리 방어에 국민연금이 된다는 그런 의혹이 지금 시장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외환시장, 환율시장 방어에도 국민연금이 동원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규정이 만들어져 있냐면 국민연금 해외재산이 지금 한 4천억 달러가 되는데 그중에서 최대 10%까지 환해지, 달러 선물한 매도에 나설 수 있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환율 하락에 베팅해서 환율을 방어한다는 의미예요. 선물한 매도라는 건 한마디로 숏에 베팅한다는 겁니다. 즉 하락에 베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하락하는데 베팅해서 환율 방어를 함으로써 굉장한 위험한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로 인해서 손해도 많이 봤어요. 정부의 입김에 의해서 이건 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국민연금이 2년 전서부터 이 환해지에 들어가서 주로 1350원대에서 하락에 베팅을 했는데 이게 환율이 1400원이 넘어가자 7천억 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손실이 눈덩이처럼 벌어난다 그랬는데 지금 1470까지도 올라왔기 때문에 손실액이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나 우리나라 기재부는 또 환해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의 재산은 국민들의 재산입니다. 이거를 환율 방어에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환해지 비용은 상대 국가의 금리차만큼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달러 선물한 매도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매도하는 순간에 이자 차이만큼의 비용이 들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우리 환율이 찢어지면 하락에 베팅했기 때문에 그만큼 손실이 나는 구조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환율 방어에 이렇게 동원되는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지금 어느 것까지 획책하고 있냐면 선물한 매도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 매입에 필요한 자금, 예를 들어서 미국의 주식을 산다거나 이럴 경우에 그 달러를 시장에서 구입하지 않고 우리 외환 보유고에서 조달하는 방식을 시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 시장에서 국민연금이 달러를 사면 즉 우리 환율이 더 치솟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못 사게 하고 대신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에 있는 거를 빌려다 써라라는 움직임인데 이건 정상적인 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환율 그 하락에 베팅하는 그러한 것도 강압적으로 지금 시키는 것 같고, 그러니까 국민연금 자산을 이렇게 외환 방어나 시중 금리 인하를 위한 시장 개입에 동원하면은 이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정부나 한국은행이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그 재산을 함부로 환율 방어나 이렇게 시장 개입에 써가지고 거기서 발생하는 손실은 누가 책임집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짓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우리 경제 관료나 한국은행 당국자들은 정말 이런 짓을 지속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차제 국민연금이 독립성을 부여해서 이렇게 정부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이러한 그 위험한 게임에 연루되는 이런 행태를 이제는 근절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이제 환율 조작국 지정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스킬을 쓰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어차피 미국이 조사 들어가게 되면 우리 어차피 관찰국으로 지정이 돼 있고 요거 그냥 바로 보면은 이거 자체로 그냥 환율 조작국 지정 요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 해외의 헤지펀드나 이런 기관들은 이 내용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더 시장금리가 벌어진다거나 하면은 이건 우리나라 외환 시장을 공격할 수도 있고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사실은 무한대로 자금을 복사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헤지펀드들. 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지금. 근데 정부 입장을 보면은 또 이해는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여기서 나오는 게 뭐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다, 주식 시장이 뭐 하락하고 있다,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환율을 막아야 된다. 그래야 외국인이 뭐 들어온다. 뭐 이러저러한 문제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통화 공급량이나 시장 조작은 어떤 면에서 중앙은행의 고유 권한일 수 있어요. 그게 미국이나 외국하고 반대로 간다 하더라도 그만한 애로사항과 고충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건 이건 안 돼요. 이건 국민의 재산이지 이거 손해본다고 이거 한국은행이 보존해 줍니까? 우리 기재부가 보존해 줄 수 있어요? 이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더군다나 우리 교수님처럼 이제 은퇴하시고 이걸 통해서 노후를 책임받아야 될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 게 우리 연금 같은 경우에 지금 해외 주식 투자로 수익률이 좋아요. 이게 다 묻혀 있어요. 여기서 손해를 봐도 이게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그 뭡니까? 하락에 베팅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손해를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나중에 큰 손해로 발전할 수 있어요. 네. 지금은 시장 금리가 싸니까 우리 국내 국채 가격이 안 떨어지고 버티고 있지만 우리 시장 금리가 하락하면 갖고 있던 장기 국채 가격이
아주 심하게 폭락할 수 있어요. 그럼 수익률이 정말 반전해서 마이너스로 갈 수 있고 자금 자체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근데 진짜 말씀하신 이 표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국내 주식이 12%, 해외 주식이 35%에 가까운데 34.8%. 맞아. 이렇게 큰 비중으로 해외 투자를 하면서 채권은 오히려 국내가 29.3%, 해외 채권이 7.1%. 맞습니다. 완전히 역전이 돼 있네요. 예. 그 논리대로라면 해외에서 더 큰 수익을 내야 된다라는 논리대로라면 맞습니다. 안 맞네요. 그리고 균형이. 채권도 지금 미국 채권 값이 굉장히 싸고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 채권보다는 같은 돈으로 투자를 한다면은 미국 국채 10년물을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방향성을 알고 있어요. 지금 이 페이지를 보면 국민연금이 올해 포트폴리오 목표가 어떻게 되냐면 국내 채권 비중을 26.5%로 줄이고 해외 채권을 한 8%로 하고 그다음에 주식 쪽으로 비중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 방향은 맞습니다. 그리고 2029에 가면은 완전히 주식 비중을 절반 이상인 55%로 늘리고 채권은 30% 정도로 비중을 확 줄이겠다라고 방향은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까지 아무 일이 없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 일이 없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문제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이 목표 포트폴리오대로 생각보다 빨리 줄여야 돼요. 위험성이 지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 시장금리를 2.8%에서 끌어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계속 통화량을 공급하고 단기 유동성 풀고 이 연기금 동원해서 우리 국채 사게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계속될 수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현재 시중에 풀린 그 유동성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심각한 문제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 경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막 진짜 추경과 관련해서 엄청난 추경을 지금 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걸 통해서 또 돈이 확 풀리게 되면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는 한계가 통화량 공급이나 유동성 공급은 중앙은행에 고이고 나니까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이렇게 함부로 위험한 게임을 하는 거는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짓이에요. 그렇군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한은의 하위 자금, 하위 부서가 아니니까 네, 국민연금은 이제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곳이니까. 자, 그리고 이 장기 국채 같은 거는 이제는 위험자산이라는 이런 인식이 있어야 돼요. 아직도 주식이 위험자산이고 채권을 안전자산으로 분류하는 이런 통념 때문에 이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묻히고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특히 고금리 기조화에서 채권은 위험자산입니다. 그리고 국내 채권 가격은 이렇게 계속 벌어질 수 없고 나중에는 이게 연동화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거예요. 연동화되는 과정에서 이게 서서히 연동화되면 좋겠지만 너무 격차가 벌어지면 한순간에 용수처럼 튀어올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렇게 되면은 환율 시장이나 이 채권 시장에 헤지펀드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2년 후서부터는 국민연금의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이런 역전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으로서는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아직까지는 수입이 더 많았기 때문에 큰 사회적인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지출이 더 많아지면 자산이 줄어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치명적으로 불거질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지금 그 10년 국고채 그 발행 규모를 보면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고채 발행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게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수요가 이거를 받쳐줄 것이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우리 이거를 계속 그렇게 사게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는 시장 금리가 다시 들썩거릴 수 있다. 즉 공급이 늘어나니까 게다가 이 공급을 받쳐줄 만한 수요가 특히 투자자 입장에서도 지금 같은 경우는 똑같은 10년물이면 미국 국채를 사지 이 위험한 지금 한국 국채를 살려고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가 없는 거는 그래서 더 이상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이런 위험한 게임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고환율 지속에 물가도 꿈틀대고 지금 추경 변수까지 있고 했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 금리가 바닥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네. 즉 앞으로 시장 금리가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히 채권 국채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특히 이를 기반으로 부동산 대출 금리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시장 금리 쪽에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더 주목을 해가지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시장 금리가 상승에 들어가면 이게 부동산과 회사채 시장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결국은 이거는 기업들한테도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기업이 금융을 일으키는 게 그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과 그 회사채 시장을 통한 어떤 그 현금 확보, 그 다음에 주식 시장을 통한 유상증자 등을 통해서 이제 자본 조달 이런 건데 이 모두의 금리 상승은 이게 악재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개인적인 투자하시는 분도 힘들지만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의 이러한 상황을 좀 더 예의 주시해서 플랜 B를 작성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요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한국의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 즉 위험 노출액이 10년 사이에 100% 이상 증가해서 기업 부분은 이미 규제가 시행되고 있어서 더 이상 기업 여신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우리나라 지금 기업 환경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환율 방어와 부동산 시장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이 두 마리 토끼는 서로 상충된 이해관계를 갖기 때문에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기준금리는 동결을 채택함으로써 미국 기준금리와 더 이상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게 함으로써 환율 방어를 하려고 드는데 그나마도 시중 유동성과 통화량이 확대돼서 만만치가 않고 환율이 지금 1,500을 돌파하려고 하는데 그걸 제가 보기에는 인위적으로 우리 한국은행이 막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기본적으로 시장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 인위적인 시장 개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게 통화량을 지금 과도하게 공급하고 있고 두 번째가 단기 유동성 또한 대량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세 번째는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국채 매입을 과도하게 사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국채 매입에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환율 방어에도 동원해서 환율 하락에 베팅을 하게 함으로써 손실을 초래하고 있고 즉 한마디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한국은행이나 우리나라 기재부가 이렇게 저렇게 국민은행으로 하여금 하라라고 지시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시는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나타나면 안 됩니다. 관련된 부서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은 이렇게 금리 정책 즉 시장 금리를 하방 압력을 함에 있어서도 이게 부동산과의 연계성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사실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는 계속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미국과 혹은 서구와 시장금리 차이가 커지면 이건 금융 리스크를 점점 키우는 겁니다.
게다가 동시에 부동산 리스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언제 악재로 돌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시장에 관심을 갖고 주목해야 될 건 물론이고 이러한 리스크가 커지지 않도록 우리 금융당국과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낮춘 시장금리는 시장에 굉장한 불안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미 앞으로 이런 거시경제적인 흐름에 역행했을 때 장단기 금리의 역전이 생기고 장단기 금리 역전이 생기는 것은 사실은 경기 침체의 전조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시한폭탄이 점점 이렇게 타오르는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특히 정부 당국자들하고 우리 한원이 이러한 필요한 조치를 빨리 시행하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귀에 들어온 것 중에 몇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그로 이후 뭐 1년 6개월 후에는 뭐 경제 위기가 다가온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 선진국의 경우는 그게 오히려 해소가 됐는데 한국이 그러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것이 글로벌 다른 나라들과는 정반대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인위적인 현상이다라는 거, 이게 어떤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여기가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러한 시장의 우려, 이러한 것들을 우리 금융당국에서는 한국은행에서는 한번 깊이 고민하시고 또 이러한 해결책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의 또 불안을 해소해 주기 위한 노력을 또 기울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제까지 홍익희 교수님과 함께 했고요.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